예.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법제론 이제 8과목제 8과목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사회복지 법제론은 그냥 전략만 설명드리면 돼요. 간단하게. 이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 법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류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은 매번 바뀌는 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나온다 저게 나온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교재에 부록으로 법을 다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도 요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것들만 정리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 법제론 요약 정리 안에 법 부분은 빠짐없이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 빈칸 쳐놓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님이 시행령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이 뭔지 명령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법률, 명령, 그죠?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헌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게 법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이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원리를 의미하는 건데 요 법의 원리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명령이라는 부분들 자체에 대한 것들 얘기하고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라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민법하고 사회법하고 요것에 대한 구분을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번에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 시류, 즉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 더 이론에서 멀어져서 법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이쪽에 대한 법이 좀 강화가 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한 2, 3년 전에는 무슨 뭐 가산점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라는 것이 점점 개정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법제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법제론이라는 거 안에 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응용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판례가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잘 읽어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례를 다 모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판례를 알 수 있나? 그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약간 모순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순서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뿐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지 뭐 요약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뭘 하셔야 되겠어요? 이론이라는 거 앞에 A, B 챕터 있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돼요? 그것만 알아도 한 5문제 정도는 맞는데 나머지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법을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려면 이제 책의 뒷부분을 이렇게 찢어서 뭐 점심시간에 식사 끝나고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매우 효율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온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간단하죠? 예, 그 뭐예요? 법제로는 법만 읽으면 되는구나. 그 대부분 20개 가까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법제로는
맨 처음에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나와버리면은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어르신들 연금 있잖아요. 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거 이번에 32만 4천 원이거든요. 32만 4천 원에서 이제 양쪽 어르신이 다 살아 계시면은 그 20% 깎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약간은 이거 이제 제한적 복지가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르신들이 70%밖에 그러니까 30% 상위 30%는 못 받게 돼 있는 시스템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맨날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법제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짧게 8개 과목에 대해서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키워드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죠. 지금 뭐 현역의 경우에는 4학년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개월, 1년 지나면은 기존에 배웠던 거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급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책을 보고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 지금 이 8과목에 대한 전략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의 위대함이란, 책의 멋짐이란 결국엔 뭐냐면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찾아내기 때문에 멋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의 이 전략과 관련해서 같이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책 구조도 지금 제가 이게 전략적으로 설명한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좀 있겠죠. 예,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을 같이 하시면은 아마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기부여가 좀 되셨나요? 예,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게 뭐 고용노동부 사업으로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연구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영상 앞에 3년치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합격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